안녕하세요. 저는 자기만의 감상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신상철입니다. 저는 20년간 지금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객관적인 것보다 제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미술을 전공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바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미술 작가랑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교과서의 명화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작품은 제가 2015년도에 그렸던 학습된 명화라는 작품인데, 저도 명화를 느껴서 느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건 명화라고 암기를 하면서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 제가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프랑스에서 가서 봤는데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교과서에서 봤을 때보다도 감흥이 없었던 게, 크기도 작고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그 모나리자는 훌륭한 명화임은 분명하지만 저한테는 마치 신이라는 걸 봤는데 그게 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느낌이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가지고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림이 어려울 거예요. 특히 예술이라는 분야는. 근데 저는 그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음악은 쉽게 가요부터 접해서 클래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술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연작 시리즈였고요. 이게 이제 원래 모나리자 원하고 제가 만든 모나리자인데, 이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많이 불려져서 명화가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화를 어떤 텍스트로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습된 명화라는 작품은 우리가 명화를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미술과 친해지기인데, 그 전에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미술과 친해질 때는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나 만화를 보고 나서 나도 이걸 따라 그리고 싶겠거나, 이런,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미술과 친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어렸을 때 저는 특히 만화 영화를 많이 본 세대고, 만화를 많이 접하면서 그림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감상법이 있다는 거는 일단 미술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 저희 세대에는 그 그림과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그림과 관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 모든 게 다 미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제품에도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술을 접하고 사는데, 접하고 살면서도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게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술관 가기가 이렇게 쉽게 가지지가 않고, 가는 게 좀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친해지기 시작하면은 친구 사귀는 거랑 비슷해요. 저 친구랑 나랑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친해지면은 또 생각지 않게 깊이 친해질 수 있는 게 또 이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의 취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네. 모나리자를 봤거든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저 미술가 왜 명작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게 안 와닿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떤 감상법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예술은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역사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성이.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발명 특허 내듯이 누가 먼저냐가 있는데 그 명화라고 칭하는 것들에 보면은 거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게 보통 명화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나리자의 그림도 그 기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붓질을 하게 되면 붓에 자국이 남는데 모나리자는 그거를 무너뜨린 기법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스포만데. 네네. 네, 그 기법이 아주 유명한 거고 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가들이 어떤 예술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의례품을 만들었었고 과학과 건축과 미술이 합쳐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에 쓰이는 공기원근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때 거의 정립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거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초로 아마 신이 아닌 인간을 그리는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신을 그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모나리자는 뭐 어떤 사람의 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걸 그렸다고 하고 눈썹이 없어서 눈썹을 뭐 미완성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화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상징물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과학적 해석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명화임에는 틀림없는데 이게 이제 그 명화가 우리한테 아 이건 명화야 이건 이런 기법이 있어서 이거는 명화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가슴을 울리고 어떤 감흥을 받은 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많이 보고 많은 이해도가 있어야지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현대 미술은 그게 더 모호해졌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그 메시지를 찾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볼 때 아 이거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구나. 그 찾는 재미로 그림을 보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그렇게 찾아가면서 뇌로 이해하는 때 그 기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걸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림의 어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게 현대 미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술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술적 권력 집단이 예술이라고 칭하면 예술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술이 아닌 것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이제 대중들이 대다수가 아 이건 예술이라고 하면 이제 예술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예술가가 정말 자기만의 세상을 그렸다면 지금 예술가들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걸 그리면서도 어떤 그 모호한 수수께끼 같은 거를 놓으면서 작가도 그렇고 보는 이도 그렇고 재미를 찾는 예술인 것 같고 지금 뭐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 그랬는데 그건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동시에 다양한 예술이 존재하고 있어서 동시대 예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미술인 것 같아요. 나가야 될 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그 개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DNA라고도 말할 수 있게 다 틀리잖아요. 인간의 DNA는 그것처럼 개성은 다 틀린데 그게 이제 사회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술 말고는 다 규칙적인 걸 원하거든요. 근데 예술로 그거를 이제 그 규칙성을 일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이제 뭐 오락이나 뭐 다른 걸로 해소될 수도 있지만 예술로도 어떤 그런 현대인의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을 처음에는 좀 다가가기 힘들지만 다가가면 재미있고 평생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오락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술을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과 친해지기를 제가 이제 제 경우로 빗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는데 미술을 접하게 된 이유가 영화보다도 만화가 좋았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만화가 좋았는데 좀 공상적이거나 현실에 없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따라 그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림을 좋아하려면 뭐 만화가 됐던 아니면 뭐 일러스트가 됐던 동화가 됐던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어랑도 되게 비슷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거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이야기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쉬운 뭐 만화나 뭐 아니면은 뭐 아주 쉬운 그림부터 접하는 게 좋아요. 그 공예나 뭐 종이접기도 상관없고 뭐 그런 걸로 관심을 갖고 많이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게 생겨요. 어떤 취향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만화의 예를 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보통 순정 만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만화인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뭐 캐릭터 만화나 뭐 명랑 만화 좀 뭐 그런 만화로 표현을 제가 분류를 하겠고요. 얘는 이제 약간 성인 만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만화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약간 판타지 만화인데 얘랑 좀 비슷한 코드면서도 좀 더 사실성 있게 표현하는 만화인데 보통 보면은 뭐 요 두 개는 남자들이 보통 좋아하고 이 위에는 보통 여성분들이 좋아하거나 좀 특히 뭐 요런 만화 뽀로로 뭐 이런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잖아요. 단순하게 된 만화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뭐 이 네 개를 보시고 아 나는 어떤 만화가 제일 좋아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자기 취향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옷 입는 사람들의 색깔이나 다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정장틱한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캐주얼틱하게 뭐 청바지나 스포츠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꼭 그 사람이 그런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렇게 입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옷 입는 취향이거든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수단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미술과 친해지기의 첫 번째인 것 같고 뭐 헤어스타일, 뭐 어떤 분은 모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모자를 쓰고 뭐 자동차를 사도 어떤 사람은 뭐 다 컬러나 모든 취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향이 생겼을 때는 아 나는 이 취향이라고 뭐 이렇게 인지하는 것도 좋고 아 나는 취향이 없다라고 또 느끼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그런 쪽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누군가의 책을 그냥 친구의 책을 빌려보는 분. 이게 다 관심도에 따라서 틀린 건데 이렇게 취향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다 보면은 점점점 그런 거에 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그런 걸 그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인간은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방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게 어떤 영화 배우처럼 어떤 사람을 묘사하든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처럼 어떤 소리를 묘사하든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물을 묘사하든 그런 인간의 본능 중에는 뭔가를 따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본능 중에 이제 뭐 시각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시각적인 걸 따라하거나 보는 걸 좋아하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미술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만의 해석인데 이게 이제 4번까지는 계속
내용이 이어져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다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자기만의 해석이라는 내용은 자기가 이렇게 취향이 생겼을 때 이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남들은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게 되고, 뭐, 예를 들자면, 한 10명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키다 보면 거의 통일해서 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쳤을 때나, 뭐 일반 취미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게 잘 그린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봤을 때 잘 그리면 잘 그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 그린 거예요? 못 그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답은 없거든요. 그 그림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림을 이제 자기가 어떤 그림이 좋으면 그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부터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왜 좋은지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림과 많이 친해진 거고, 그 사람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각적 차이가 난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청소년 시절에 뭐 요즘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 뭐 왕따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약간 왕따였었는데, 제가 그림 그린다고 애들이 싫어했었어요. 남자애들이 여자 같다 뭐 그런 표현. 근데 그게 두려웠었거든요. 제가 더 뭐 핑크색도 쓰고 싶고 빨간색도 쓰고 싶은데 그런 걸 못 쓰고, 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남자답게 그려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참 후회스러워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과 좀 친해졌으면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이게 그림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이것도 습관이 되면은 그때부터 되게 솔직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림을 바라봤을 때 모른다.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싫다,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3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어도 훌륭한 답이 될 수 있고, 모르면 왜 모른다고 이제 또 뭐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 다음 질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대화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감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수도 있고, 포장하는 미를 또 미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용기, 뭐 그런 게 또 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모든 미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자기만의 어떤 표현법이나 감상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또 이제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되면은 그게 자기만의 미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해석해서 어차피 뭐 잘 그린 그림 누가 못 그렸다 그래도 누가 뭐 벌 주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생각이 틀리구나, 느끼는 감성이 틀리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